그래서 오늘 수업 들어갈 때 여러분이 잠 좀 깨라고 재밌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일요일날 어디를 갔다 왔냐면, 와, 혹시 뉴진 스님 알아요? 오, 뉴진 스님. 제가 일요일날 무려 서울 불교 박람회를 갔다 왔습니다. 서울 불교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개웃겼던 게 뭐냐면, 요즘 AI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AI 출가 체험이 있더라고. 근데 진짜 개웃긴 게, 여기에 사진 찍어서 얼굴 넣으면은 나무아비탑 관세. 그래서 물론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근데 제가 이거를 제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나 지나가다 이 사람 본 거 같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봐도 어디선가 본 거 같아 이 사람. 그래서 너무 약간 신기하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 다음 뭐 그 부스가 거의 막 380개가 있어요. 엄청 넓어. 그러니까 한 부스가 이 반 4분의 1 정도 사이즈인데, 그 부스가 380개가 있다니까, 실내에. 코엑스에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나다니면 어깨 부딪히고 사람 막 계속 만나고 하는데, 와, 진짜 사람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막 차도 있고 막 음식도 있고 불교 막 카레도 있고 막 되게 괜찮은데, 재밌는 거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근엄하게 중간중간 쳐다보시기도 하고, 막 진짜 요즘 확실히 MZ해졌다 느낀 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깨닫긴 깨달으셨는데 뭔가 다른 걸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되게.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워낙 핫한 그 뉴진 스님, 저는 실물을 보진 못했는데, 뉴진 스님 진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 개그맨이시거든요. 개그맨이신데 이분이 심지어 문체부상도 받으셨어. 그 어떤 스님 불교에 대한 어떤 힙함을 MZ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 DJ인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그 불교 노래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한 게, 마치 우리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그 신앙수양회에서 CCM으로 그렇게 막 논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저는 뭐 무교긴 하지만 모든 종교가 다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뭐 불교도 뭐 기독교도 뭐 천주교도 뭐가 됐든 이제 깨달음을 주는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근데 이런 어떤 재밌는 곳들을 다니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2년 뒤에 여러분이 대학을 가야 재밌게 놀 수 있겠죠. 네, 그쵸. 만약에 뭔가 학원에 들어가거나 그런 슬픈 일이 발생하면 내 즐거움이 1년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슬슬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시험이 언제부터죠? 네, 28일부터잖아요. 28일부터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생기부 영상 보시면 알 텐데, 혹시 막 왔다 갔다 하나요, 막대기가? 제 소리 들어가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험이 그 28일이면은 최소한 3주 전에는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지금은 시험 기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때부터가 시험 시작인데, 지금 이미 어제가 지금 3주 전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시작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학교 때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보면 막 뭐 전날에 그 전 거 공부하고 뭐 이래도 성적 앵간치 나오고, 혹은 뭐 일주일 전에 공부하면 거의 뭐 1등급 나오고 이랬을 텐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게임은. 네, 여러분이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꼭 하면서 시작하고 싶었고, 아까 잠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진도는 끝납니다. 오늘 진도는 끝난다라는 거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특히 시험 전주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한 항상 자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습을 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각자 궁금한 거나 모르겠는 거 편하게 질문하면 되는 시간으로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저렇게 재밌게 놀려면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면은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입안에서 지금 감동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건가요? 와. 와.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이거는 제 썸네일로 쓰지 않을 수 없네요, 정말. 하트, 진짜. 와. 감사합니다.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거 복습해온 사람 손. 훌륭합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해와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여실히 아마 최근에 느끼고 계실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가 편하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조금 더 얹어가는 그 느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도 빠르게 복습을 해드리면, 스펙트럼과 파장 온도의 관계 기억나나요? 네, 파장이 짧으면 무슨 색깔?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보라색 쪽으로 하는데, 그럼 온도가 높다. 그렇죠, 온도가 높다. 이에 비해서 파장이 만약에 길어지면 무슨 색깔로 가죠? 빨간색으로 하는데 온도가 낮아지죠. 파장이 긴 쪽은 온도가 낮고, 이렇게 파가 기니까. 파장이 짧으면은 온도가 높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요거 했었고. 두 번째, 중력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했죠?
올라가지. 만약에 반대로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죠. 기억나시죠? 세 번째, 우리 주요 핵융합 반응이랑 수소 핵융합 반응 디테일 공부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을 하지만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반응 전에 비해 반응 후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 조금? 감소한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지만 살짝 감소한다. 이게 뭐로 나오는 거다? 여기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 곱해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각 반응의 디테일 기억나나요? 네, 우리 1단계 스킬 이름이 뭐였습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 언제 쓸 수 있죠? 1000만 켈빈. 별명은 흐해래였죠. 흐를 써서 수소를 써서 헬륨을 만드는. 2단계 스킬 이름은 뭐였죠? 헬륨 핵융합 반응. 언제 쓸 수 있죠? 1억 켈빈을 쓸 수 있는 스킬. 그래가지고 해코라 그랬죠. 헬륨을 써서 산소를 만든다. 3단계 스킬은 뭐였죠? 탄소 핵융합 반응. 별명은 시네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얘는 사실 뭐 10억 켈빈이긴 한데 몰라도 되긴 합니다. 몰라도 돼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가면서 점점 다음 단계 스킬을 쓰면 쓸수록 중심부의 핵 온도는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스킬이니까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때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 스킬 쓰면 쓸수록 별의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고 더 무거운 걸 만들고 있는 거라는 거 기억나죠? 자, 공부는 언제나 조금씩 얹어가는 과정이라 해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했던 저번 시간 필기 꺼내가지고 얹어서 더 적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참 슬프지만 이전까지는 여러분 선배들까지는 딱 여기까지만 외우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얘만 외워서 안 돼. 추가로 여러분이 뭘 또 알아야 되냐면 4단계 스킬 이름이랑 5단계 스킬 이름까지 알아야 돼요. 아, 참 속상합니다.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는 여러분한테 참 내가 대신 미안해. 대신 미안한데 어떻게 알아줘야지. 1단계 스킬은 흐해, 2단계는 해코, 3단계는 시네마까지 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 조금 얹어주시면 되는데 시네마가 영화관이죠? 시네마로 오세요. 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가 바로 뭐였죠? 산소잖아요. 사실 저 과정에서 산소도 좀 생겨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여기도 산소 생기는데요? 맞아요. 여기서도 조금 생기고 여기서도 좀 생겨요. 이게 둘 다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네마로 어떻게? 오세요. 산소. 됐습니까? 자, 네 번째 스킬 이름은 뭐냐면 여기서 만든 이 산소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재료로 쓰기 때문에 네 번째 스킬 이름은 뭘까? 그렇지. 산소 핵융합 반응. 뭐뭐 핵융합 반응의 뭐뭐는 항상 뭐라 그랬죠? 재료라 그랬죠? 그래서 산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야,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지 않잖아. 고맙습니다. 재밌어요 해줘서. 재밌지 않아요. 이거 재미없어. 그래서 재미없을 때 여러분이 하는 욕이 있지. ILIC 하는 욕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산소를 아까 만든 거를 재료로 씁니다. 미안. 산소를 재료로 쓰니까 안 좋은 쪽에. 산소를 재료로 쓰죠. 여기서 뭘 만드냐면 뭐라고 재미없으니까 무슨 욕을 하죠? LIC 하잖아요. S 그냥 SI도 아니야. S가 하나 더 있어. 아우 C 나오는 겁니다. 아우 C 이렇게. S가 뭐냐면 설퍼에서 황이에요. 그리고 SI는 규소. 규소는 우리가 좀 이따가도 등장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규소. 괜찮아요? 그래서 아우 오 C까지 따라왔어요. 마지막 스킬 이름이 뭐냐면 여기서 만난 이 C, 아까 이 C가 뭐라 그랬죠? 규소. 네, 규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무슨 핵융합 반응이랄까? 그렇죠. 규소 핵융합 반응이 마지막 단계인데요. 아까 결국에는 C 해서 여러분이 무슨 욕을 해? C 야 C페 결국엔 시원하게 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라이 C페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C페 페는 뭐죠? 철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 스킬인 C페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스킬은 흐해, 2단계 스킬은 해코, 3단계는 시네마로 오세요, 4단계는 오씨 황이랑 규소를 만들어주고 6단계는 C페 됐습니까? 지금 바로 외워지지. 그래서 흐해, 해코, 시네마로 오세요, 오씨, C페 됐습니까? 네,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진짜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뭐냐면 어려운 게 있고요, 귀찮은 게 있어요. 다시 어떤 공부가 힘들 때는 두 개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보다 공부 더하는 입장에서 말해주는 건 공부해보면 어려운 게 있고 귀찮은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할 건 귀찮은 거에 가까워요. 어렵진 않아. 근데 나중에 시험 봤을 때 누가 성적이 높고 누가 성적이 낮냐면 어려운 거 잘 푼 애들이 시험 잘 볼 것 같죠? 아니요. 시험 성적은 어쨌든 어려운 것도 4점, 쉬운 것 적당히 귀찮은 것도 4점, 점수가 똑같아. 그래서 어려운 건 어차피 다 틀린단 말이야.
나중에 등급 잘 나오고 성적 잘 나온 애들은 어려운 거는 틀렸지만 귀찮은 걸 해서 귀찮은 걸 다 맞춘 애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있으면은 내 역량이 부족하면 버려요. 대신에 귀찮은 거는 하라고. 귀찮은 거 다 맞추면 성적 잘 나온다니까. 저는 3년 동안 수학 문제 풀면서 30번을 내 손으로 풀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30번을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부는 언제나 해서 그 사고력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거를 시험장에서 풀어서 맞춰본 적이 없어. 수능난을 포함해서. 진짜 단 한 번도. 3번의 3년 동안의 모의고사 중에. 하지만 대신에 29문제를 다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려운 문제는 못해도 귀찮은 건 할 수 있으니까. 이 30번이나 20번 때 마지막 문제 빼고는 솔직히 말하면 노력으로 커버 가능해요. 최대한 열심히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다. 나올 거라는 거 얘기하는데 안 하는 건 바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소행융합, 아니 각종 행융합 반응. 지워도 되죠 이제? 온도는 몰라줍니다. 온도까지는. 온도는 딱 이거 두 개 정도만 1단계, 2단계만 아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별의 생성.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이즈의? 태양 정도 사이즈의 별의 행성. 기억나죠? 오케이.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의 별과 별 사이가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요, 뭔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의 성간 물질인데 대부분 뭐죠? 가스고 먼지 살짝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근데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했나요? 아니요. 그게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과학적인 증거로 뭐였죠? 보여주는 게 6글자? 그렇지, 우주 배경 복사. 언제 방출됐죠? 우주 탄생 38만 년. 공부했던 거 까먹으면 안 돼. 복습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어딘가는 온도가 조금 높고 어딘가는 온도가 좀 낮았죠? 어딘가 온도가 좀 낮으면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뭉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뭉쳐서 우주의 온도는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이렇게 뭉치면 밀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렇게 돼서 온도는 낮고 저온, 밀도는 높아진, 그걸 뭐라고 했죠 우리가? 성운이라 했는데 이제 뭉치니까, 뭉치는 걸 조금 유식한 말로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중력? 수축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 그러니까 2.7 켈빈에서 3, 4, 5, 6, 10, 2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 이해되죠?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사니까 애들이 어떤 지점으로 모이면 뭐를 형성해요? 구를 형성하죠. 구를 형성해서 예쁘게 구 모양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거를 원시별이라고 했는데 그냥 쭉 온도 올라가서 별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냐면은 어떤 힘이 생겨버렸지? 쭉 온도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냄비 물 끓이는 것처럼 라면 끓일 때 바깥으로 뭔가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 그랬죠. 기체 압력이. 그래가지고 온도가 가운데로 당겨주면서 올라가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메인이긴 하지만 걔에 비례해서 조금씩 그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기체압이 생기게 되고 있는 이 상태를 뭐라 했죠? 원시별. 그죠? 그래서 원시별의 주된 에너지원은 저 중력 수축 에너지인데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언제? 1단계 스케일을 쓸 수 있는 언제? 1000만 켈빈 도달하면은 어떻게 되죠? 뭐를 써서? 그쵸, 수소를 써서 뭘 만드는? 헬륨을 만드는 무슨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 핵에서 일어난다. 오케이? 근데 우리 우주에서 수소 대 헬륨 몇 대 몇 질량비였죠? 3대 1 질량비. 그거 언제 형성됐죠? 우주 탄생 3분의 1 때. 이게 복습 안 하면 느리게 나온다고. 복습을 하면 빠르게 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대충 수소 75에 헬륨 25를 재료로 해가지고 중심에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이 별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이 상태를? 그렇지, 주계열성이라고 했고, 이렇게 불이 안정적으로 불타면은 어떤 상태에 이룬다고 했죠? 평형 상태에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다? 일정하다. 크기가 거의 일정한 이 순간이 오고요. 얘가 왜 주계열성이라고 했냐면 인생의 90% 가까이를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게 불을 태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액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중력과 기체압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상태로 90%의 인생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수소 얼마 있어? 75. 헬륨 얼마 있어요? 25. 언젠가 수소를 다 써서 중심에 헬륨만 100 남는 순간이 오겠죠. 어머? 그럼 어떻게 될까? 중심에 그치. 와, 훌륭해. 이 그림에서 뭐가 사라지죠? 그쵸? 중심에 수소 다 사라지고 헬륨만 남게 되면은 무슨 힘이 사라지냐면 얘가 사라집니다. 냄비가 불이 꺼지는 거야. 그럼 뭐만 있어요? 중력만 있죠. 그럼 뭐예요? 수축해요. 중력 수축하면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아까 1000만이었는데 1000만, 2000만, 3000만 되다가 얼마가 되면 그치 2단계 스케일 쓸 수 있는 헬륨 1억 켈빈이 되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 그럼 아까 만든 헬륨 100에서 헬륨을 쓰면서 핵코니까 탄소산소를 만들고 있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쭉 해서 헬륨을 쓰면서 탄소산소를 중심핵에서 만들게 되는데 아까 별의 핵 외에 그 주변 입장에서 볼 때는 온도가 더 올라갔어요? 더 내려갔어요? 더 올라갔지. 약간 1000만년대 지금 1억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입장에서 어떻게 돼? 아 뜨거! 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럼 별 사이즈가 갑자기
훅 커지는 팽창이 일어납니다. 어머, 중력 수축하면 온도 올라간다 했는데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무슨 색으로 간다 했죠 아까? 빨간색으로 간다 했죠. 그러니까 사이즈는 커지는데 빨간색이 되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적색 거성이 되는 겁니다. 적색 거성이 됐는데 이 적색 거성은 주계열에 비해서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합니다. 왜냐면 얘는 어때요? 쌤이죠. 평형을 이뤘죠. 얘는 어때요? 중심은 수축하는데 외부는 팽창해서 난리 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깐 할 말은 듣고 올려도 되는데 불안정하니까 얘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떨어. 이렇게. 그 떠는 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맥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꺼내서 손목 잡아봅니다. 여기에 뭐가 뛰고 있어요? 맥박이 뛰잖아요. 맥박이 뛰는 것처럼 별이 커졌다가 작았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맥박이 뛰는 것처럼 그러면 색깔이 일정할까 변할까? 색깔이 변하겠죠. 색깔이 변하는 별인 맥동변광선을 살짝 거쳐 가요. 얘가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될까? 외부 물질을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날려보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물질을 날려보내는 행성상 성운, 이 행성상 성운 단계가 오고 흐해, 해코 했으니까 가운데 남아있는 건 뭘까? 해코에서 끝났으니까 탄소, 산소, 핵이 이렇게 남아있는 채로 가운데에 백색 외성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요게 남아있게 되고 외부 물질은 어떻게 되죠? 우주 공간으로 뿌려주니까 그게 다시 그렇지 성간물질이 된다. 여기까지가 복습. 오케이? 자, 그대로 텐션 이어서 오늘 뭐 할 거는 태양보다 사이즈가 어떤 거? 더 큰 별. 태양은 전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별이 아니라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봤을 때 어때요? 거의 똑같죠? 진짜 거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냐? 태양은 흐해, 해코, 시네마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랬죠. 흐해, 해코에서 끝났죠.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흐해, 해코, 그 다음 시네마, 더 크면 그 다음 OC, 시네마로 오세요 다음에 OC 하고 그 다음에 더 크면 시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이 뭐 있냐면 여기 하나가 적혀 있어. 뭐라 써 있죠? 빠르게 진행해요. 조금만 더 빠르게 갑니다. 질량이 큰 별이 더 빠르게 태우어서 더 빠르게 가는 거예요. 화끈해 그냥. 질량 큰 별들은 더 빠르게 다음 단계에서 실제 수명이 더 적습니다. 그게 좀 다른 점. 이 두 가지만 좀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성간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왠진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이 뭉친 거예요. 좀 더 많이 뭉치면은 성운, 원시별, 주계열 단계 이걸 어떻게 간다? 느리게 빠르게? 더 빠르게 그냥 와라락 태우고 가는 거예요. 와라락 태우고 가면은 흐해, 해코, 시네마로 오세요. OCC페까지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초고성. 초고성이란 말이 참 재밌는데 거성 아까 있었죠. 큰 별. 근데 거기에 초가 붙었어. 그러니까 왕큰 별이란 뜻이죠. 왕큰 별. 그래서 얘의 내부 구조를 보면 참 재밌는데요.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고성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바깥쪽에 흐, 해 보여요. 그 다음에 해, 코 보여요. 그 다음에 시, 네, 마로 오세요 보여요. 그 다음에 오, 씨 보여요. 그 다음에 씨, 페 보여요. 네, 이렇게 여러분 다 알게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채로운 모양의 내부 구조를 보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초고성이고, 이 그림 되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 엄청 큰 그림이에요. 엄청 큰 그림이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뭔가 여러 겹으로 돼 있는 게, 여러분 양파 구워 먹어본 적 있어요? 그 양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양파 껍질 구조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용어 적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여러 개의 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얘랑 같은 말이 층상구조, 층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층상구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양파 껍질 구조, 층상 구조 이런 게 잘 나타나는 거는 이런 초고성, 질량이 큰 별에서 잘 생긴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미에 살짝 언급했지만은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그쵸, 질량이 큰 별은 철까지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는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별이라는 화로 속에서는 철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주변에 철이 제일 무거운 원소예요? 아니요, 걔보다 더 무거운 원소도 있잖아. 걔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렇지, 초신성 폭발.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가운데로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중력. 바깥으로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기체야. 근데 이 세상에 철을 재료로 쓰는 핵융합 반응, 즉 철 핵융합 반응이 있다 없다? 얘가 없어. 이게 왜 없는지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얘가 없어요. 그러면은 철까지 있는데 철을 재료로 쓰지 못하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체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뭐만 있어요? 중력만 있죠. 그러면은 중력, 수축, 온도 상승 하다가 애가 쭉 수축하다가 온도만 올라가다가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
뻥 터지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을 하는 거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이게 대표적으로 개딱지처럼 생겨서 개성운이라고 하는데 먹는 개. 네. 먹는 개. 그래서 질량이 조금 적당히 크진 않고 꽤 크면은 중성자별이라는 게 되고 질량이 매우 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블랙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외부 물질로 날려보낸 거는 다시 돌아와서 뭐가 되는 거죠? 성간 물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렇다.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 시간에 한 거랑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 3분간 떠들 얘기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거냐면 왜 철 핵융합 반응은 없는가? 그죠?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뭐를 하든 간에 그래프를 볼 일은 무조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 가지 습관을 꼭 들여놔야 됩니다. 그래프 보면 어떻게 하는다? 1번 X축, 2번 Y축, 3번 단위를 보셔라. 오케이. 그래서 X축에 지금 뭐가 써있냐면 매스 넘버라 했는데 이게 매스는 질량이라는 뜻이고요. 넘버는 수라는 건데 우리 화학 시간 아니잖아. 어렵지 않아요. 숫자가 어디로 가면 커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죠. 그러니까 질량이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원소. 무거운 원소.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은 가벼워지는 거고 무거운 원소라는 건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원자 번호가 어떤 거예요? 원자 번호가 큰 거예요. 그냥 그 숫자가 크면은 무거워요. 우리 화학 시간 아니잖아. 그죠? 자, 두 번째로 Y축에는 뭐가 써 있냐면 average binding energy per nucleon이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화투하는 거 아니면은 들어볼 리가 없고 대학교 가야지 아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진짜 우리 화학 시간 아니잖아요.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이거 그냥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네, 레벨이라 생각하면 돼요. 레벨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소들의 레벨을 내가 이렇게 봤더니 레벨이 누가 제일 높아요? 근데 철이 높아요. 철이 그냥 만렙이야. 이해돼요? 철이 지금 만렙이야. 야, 뭐 우라늄 여기 있잖아요. 우라늄보다 철이 레벨이 높아.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원소들 중에 철이 레벨이 제일 높아요. 킹, 너는 나 못 이겨. 진짜 딱 철이에요. 그래서 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건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무거운 거잖아요. 애들이 레벨업을 하고 싶잖아. 철에 가까이 가고 싶잖아. 만렙이 되고 싶잖아. 그러면 우리가 수소, 헬륨 이런 걸 갖고 놀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레벨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지 레벨업을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더 무거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돼? 더 무거워지려면? 합쳐야 되죠.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하게 말하면 융합을 해야 되니까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해줘야 레벨이 올라가요. 오케이? 벌크업을 해야 올라간다고. 근데 만약에 질량이 엄청 커. 우라늄 238번인데 이 친구는 어디로 가야지 레벨이 올라가요? 왼쪽으로 가야 올라가죠. 왼쪽으로 간다는 건 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빠진다라는 걸 뭐라 하죠? 유식하게 얘기하면 핵분열.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오히려 다이어트를 해야지 레벨이 올라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인간 같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 막 먹으면서 벌크업을 하면은 쭉 증량을 해가지고 막 운동 건강해진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빠지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에너지가 높아요? 철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돌아와서 저번 시간부터 쭉 해가지고 계속 배우고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수소부터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점점 커지면서 계속. 근데 우리가 오늘 무거운 별에서 어디까지 만들었어요? 중심에서. 철까지 만들었지. 근데 철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내가 만렙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누구랑 더 합쳐가지고 몸무게가 커지면 어때요? 레벨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버리죠. 내가 이미 짱이니까. 누구랑 합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과학은 때를 안 쓴다니까. 그래서 철핵융합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렙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로 기체합 없으니까 수축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해된 분들은 오케이, 베리굿이고 이해 안 된 분들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한 번은 설명 그냥 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이 이미지로 공부를 다 했으면 이제 항상 텍스트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주기율표 기억나죠? 그래서 빅뱅 후 언제? 3분 때 수소 헬륨 질량비 몇 대면 3대1 됐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만들었죠.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질량? 태양 정도 질량의 별에서 핵호까지 해서 어디까지 만들었죠? 탄소, 산소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태양 정도 질량의 별에서는 어디까지? 탄소, 산소까지.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웠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어디까지 만든다? 네, 26번 철 여기까지 만든다고 했죠. 태양보다 매우 큰 별 중심별에서 철까지.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철까지 만든 다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래프 내가 철이 만렙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터져버리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 초신성 폭발로 이 철보다 무거운 구리, 금, 납, 우라늄 같은 거 막 만들어지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예, 다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거는 5개념주의. 됐습니까?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작. 성분이 중력 수축에 의해 밀도 온도 높아져 원심을 형성하죠. 그죠? 그래서 원심의 온도가 얼마가 되면 1000만 1단계 되면은 뭐가 돼요? 수생융합 반응. 이 별을 뭐라 그러죠? 주결성이라고 하고. 이게 시작되면은 압력과 중력이 어떻게 돼요? 평형 이루면서 사이즈가 유지돼. 이걸 무슨 상태? 정액화학 평형 상태. 또 수소는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맞아요? 왜? 수소 얼마? 75, 헬륨 25인 거 우리가 3대1 질량비 알고 있죠. 별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수생융합 반응을 통해 형성된 에너지 방출해요? 그렇죠. 우리 알고 있지만 별 인생의 약 90%. 중력 수축에 대한 이야기, 수소 생융합 반응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쭉쭉 읽어볼게요. 별 중심부에서 가장 먼저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수생융합 반응, 해 만들죠. 근데 만약에 다 해로 바뀌면 중심은 뭐예요? 다시 수축하고 온도가 그러다가 올라가다 봐. 얼마가 되면 2단계 스킬 쓸 수 있는 1억 되면 뭐 해요? 헬륨 핵융합 반응하니까 해코니까 탄소, 산소 만들죠. 오케이? 근데 태양은 어디까지만 한다? 딱 여기까지만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외부는 날려보내고 가운데에는 이 탄소, 산소만 남아서 백색 외성된다. 괜찮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한 거고 오늘 한 거는 뭐였냐면 질량이 매우 큰 별 같은 경우에는 해코 다음에 뭐예요? 마로 오세요 하죠. 그 다음에 하죠. 그 다음에 페 해서 쭉 만든다. 됐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철까지 만들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뻥 터지면서 철까지 만든 다음 수축하겠죠? 그러다가 폭발하면 뭐가 되는 거죠? 초신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어떤 것들? 뭐 구리, 금, 납, 우라늄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이게 다시 여기에 남아있어서 뭉치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되는 거죠. 오케이? 됐죠? 아, 목 아프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냥 글을 한 번씩은 읽어드려야 되니까 여기도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기열 단계 거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가운데는 뜨거우니까 쭉 들어가지만 바깥에는 뜨거워하면서 팽창하니까 커지는 무슨 단계? 거성 단계 들어간다 했었죠. 이후에 중심에서 헬륨 쭉 쓰면서 해코 하다가 더 이상은 핵융합 반응 안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백색 외성이 가운데 있고 그 바깥쪽에 날려보낸 거는 행성상 성운이 된다. 이거보다 질량이 더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쭉 해서 탄소핵 만들어진 다음에 해코 시네마로 오세요 시페 해가지고 어디까지 만드냐면 철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불안정하면은 펑 터지면서 초고성이 된다. 다 아는 얘기죠 이제. 아,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원래 되게 복잡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HR도라는 거 관심 있는 분들 참고만 하시고요.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기지개 켜고 박수 치고 자, 여러분 오늘도 글이 많죠. 항상 글보단 뭐가 편하다? 그쵸, 그림 이미지가 편합니다. 아, 이거 너무 지우기 아까운데 혹시 페이지 어떻게 바꿔요 이거? 이렇게 내리면 돼요? 밑에 추가. 아, 추가. 아, 이거 너무 지울 수가 없어. 이거 지울 수가 없어. 추가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저 많은 글들을 보기 전에 이걸 이미지를 통해서 먼저 기억하고 저 글을 이해하는 게 항상 중요해요.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 전반부까지 해서 배운 거는 별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혹시 잘 나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좀 흔들려요. 아, 흔들려. 괜찮아. 다이조브. 원래 이게 별이 만들어지는가, 태양 정도의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태양보다 큰 별 어떻게 만들어지냐, 뭐 이런 거 일반적인 얘기 했어.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뭐예요? 저기 떠있는 저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이 태양 주변에 뭐가 돌아요? 수금지와 목토천에 해가지고 행성이 돌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우리 지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이 범위의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말하는 이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인데 이렇게 태양을 비롯한 각종 행성들이 도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태양계, 그렇죠,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맨 처음에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일단은 중심 별이 만들어져야겠죠. 이 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지만은 원래 여기에 성운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성간물질이 막 고밀도로 모여있는 성운이 있었을 텐데 거기가 밀도가 높으니까 뭐 할까요? 수축, 온도 상승, 1000만 켈빈 도달하면 수소핵융합 반응하는 원시, 그쵸, 원시별.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태양이니까 원시 태양을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원시 태양을 만들었는데 이 단원의 이 부분을 배우는 거를 왜 배우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재밌어요. 우리가
쭉 배웠는데 제일 큰 질량의 별에서는 중심에서 뭐까지 만든다 했죠? 철. 그리고 철 뻥 터져 초신성 폭발하면 더 무거운 원소, 우라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에 그런 더 무거운 원소들이 있나요? 우라늄 이런 거? 있지. 자, 그게 뜻하는 바는 뭘까? 그게 뜻하는 말이 뭘까? 이 태양계가 생기기 이전에 이 태양계 근처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재료가 우리 지구에 남아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초신성 폭발의 후예인 거예요. 초신성 폭발을 그 전에 했고 그게 사실은 재료로서 뿌려져 있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지구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태양계가 생기기 전에 사실 이전에 뭐가 있었다?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고 그 초신성 폭발의 잔해물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이 성운에 있었고 걔네들을 조합해가지고 원시 태양이랑 뭐 각종 행성들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초신성 폭발의 후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궤도의 중심에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애들이 성운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중력, 수축을 하잖아요. 근데 수축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과서에 약간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수축만 써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물음표를 느낄 수 있는데 이 회전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수축하면서 이렇게 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이 국어 지문이나 아니면 물리학 시간에 한번 좀 들어보게 될 텐데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몰라도 돼요. 듣고 올려도 돼 지금은. 근데 그게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피겨 스케이팅 본 적 있어요? 피겨 선수들이 팔을 벌리고 돌 때는 어때요? 좀 느려요. 근데 팔을 점점 이렇게 오므리시면 빨라지죠? 그거랑 똑같아. 입자들이 멀리 있을 때는 애들이 천천히 도는 것도 모르게 돌아. 근데 애들이 수축하면 어떻게 돼? 팔을 오므리는 꼴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빠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도는데 우리 이 정도는 합시다. 태양계 행성들은 무슨 방향으로 돌게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공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공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최초의 공전이 이런 식으로 수축하면서 회전이 생기면서 반시계 방향의 최초의 공전이 시작됩니다. 알겠죠? 공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생각해봐. 이렇게 슝슝슝 돌다 보면 여기 어떤 판이 생기는 거 이해돼요? 원반이 생기는 거 이해돼요? 이렇게 수축하면서 회전하다 보면은 원반이 이렇게 쫙 생기면서 원반체로 도는 거예요. 피자 도우처럼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원시 태양이 있지만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까? 아니 여기 막 각각 뭐 그 성운에 먼지들이 엄청 많아. 그죠? 얘네들끼리 어떻게 될까? 돌면서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될까? 부딪혀. 그러면 사이즈가 커져. 이렇게 살짝 커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미행성체라고 해요. 왜 미행성체라고 하냐? 행성이 아직 미처 되지 못한 애들인 거예요. 그럼 미행성체들이 막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얘네들이 또 가만히 있을까? 돌면서 어떻게 해? 지들끼리 또 붙여. 그럼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최초의 원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계속 커지는 과정. 떼쓸 필요 없죠?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에 원시 태양, 주변에 원반이 형성되고 그 원반 입자들이 막 부딪히면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미행성체가 원시 행성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 글이 되게 많은데 이따가 영상 보면서 정리를 하세요. 이 문장을 먼저 쓰고 형광펜은 제가 준비한 말이거든요. 이걸 먼저 쓰고 여러분이 복습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래도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태양기 전에 뭐가 있었다? 1번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 그리고 그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그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어디 있었다? 태양계에 성운에 있었다. 근데 거기들이 뭉쳐지면서 어떻게? 중심에는 원시 태양 만들어지고 주변에는 원반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돌다 보니까 원반 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딪히면서 미행성체가 돼요. 행성 아직 미처 만들지 못한 애들이 돼요. 얘네도 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 부딪히면서 원시 행성을 형성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위에 글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멈춰놓고 다시 읽어보면은 훨씬 잘 읽힐 겁니다. 제가 여러분 시간 오버하면 안 되니까 미안해요. 좀 빠르게 나가면.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안쪽 궤도에는 어떤 애들이 있나요? 여러분 순서 이 정도는 알죠? 안쪽 궤도는 수금지화. 바깥쪽에는 뭐 목토천해 이렇게 만들게 되죠. 얘네들 4개씩 딱 절반으로 나누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금지화는 딱딱해요. 즉 암석형 행성이에요. 암석형 행성. 목토천해는 기체형 행성이에요. 선생님 제가 수금지화 말고 목토천해 봤더니 얘네들 무슨 막 알사탕처럼 생겼던데요? 얘네들 사실 다 기체 덩어리라서 밟으면 밟을 수가 없어. 다 기체야. 기체가 그냥 뭉쳐 있는 거야, 가스가.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 처음 배우는 거지만 이 기체형 행성 목토천해에 제일 많은 기체는 뭘까?
그렇지, 정답. 수소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거 뭘까? 그렇지, 헬륨입니다. 몇 대 몇일까 대충? 3대 1이라는 거예요. 네, 과학은 떼쓸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왜 암석이 안쪽에, 왜 가스가 바깥쪽에? 이것도 쉬워요. 암석이 좀 더 당기기 편하겠지. 무거우니까 더 안쪽에서 돌겠죠. 가벼운 애들 좀 더 당기기 쉬우니까 저 바깥쪽에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태양계 성운이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사실 초신성 폭발이 있어서 태양계 성운을 형성했다. 그리고 성운은 기체 99, 먼지 1%. 그 전에 사실은 태양계 형성 전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회전, 수축하면서 중심부에 원시 태양 만들고 주변에 원반 형성한다. 괜찮죠? 그렇게 해서 원시 태양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원반에 있던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미 행성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걔네들끼리 또 커지면서 원시 행성 만들어진다. 어렵지 않죠? 제가 말했지만 오늘 배우는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다. 되게 뭔가 외울 게 많고 순서가 복잡하고 이런 것 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행성은 결국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행성은, 그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인데, 지구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은 색깔을 살짝 바꿔서 이거죠? 지구? 네, 푸른 별, 우리 지구인데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애들끼리 계속해서 뭐 했다 그랬죠? 미행성체들이 꼬라박아요. 꼬라박아. 그럼 무슨 열이 생길까? 마찰열이 생기죠. 여러분 손 비벼봐요. 비비.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하죠? 근데 야, 이거 손만 비벼도 따뜻한데 애들끼리 막 꼬라박으면 어떻게 될까?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꼬라박으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 돌덩이가 다 녹아버려. 네, 다 녹아버려. 그래서 이 지구가 맨 처음엔 암석들, 미행성체들이 막 달라붙는 건데 지들끼리 꼬라박으면서 너무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녹아버린 용암 구슬이 됩니다. 다 녹아버린 용암 구슬. 이 용암 구슬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중요한 용어, 시험 문제 나올 용어, 마그마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마그마 바다 상태가 됩니다. 다 녹아서 다 그냥 액체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얘가 왜 중요하고 얘가 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느냐. 우리 지구에 지금 물질이 하나로 돼 있어요? 여러 개로 돼 있어요? 여러 개로 돼 있죠. 근데 마그마 바다 상태, 즉 다 녹아있는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 녹아있으니까 액체 상태잖아요? 대표적인 예시 들어볼까? 식용유랑 물 막 섞은 다음 가만히 있어보면 어떻게 돼요? 식용유는 위로 뜨고 물은 가라앉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식용유의 밀도는 작으니까 위로 뜨고 물은 가라앉지. 액체니까.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지구에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지만 다 녹아버린 이 상황에서 밀도 큰 애들은 어떻게 될까? 알아서 가운데로 깔리고요. 밀도 가벼운 애들은 어떻게 될까? 알아서 겉으로 빠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마그마 바다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밀도 큰, 어떤 게 밀도 크냐면 철질, 이런 애들이 핵으로 가고요. 밀도가 작은 규산염질, 들어본 적 있나요? 규산염질이 지각이나 멘틀로 갑니다. 지금 다 안 적어도 돼요. 다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규산염질이 왜 규산염이냐? 규는 규소, 산은 산소. 그래서 규소, 산소는 철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서 바깥으로 넘어가요. 포인트는 봐봐. 그렇게 돼가지고 알아서 여기서 이 마그마 바다 상태 때 뭐가 일어났다는 거냐면 밀도 차에 의한 분류가 알아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정도는 알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될까? 커지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 커지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걸까?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다 녹아있을 때 분류가 된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게 와, 이거 기가 막힌 우연인데 땅 파고 내려가니까 밀도가 점점 커지네? 우연이 아니고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다 녹은 액체 상태일 때 알아서 식용유는 위로 뜨고 물은 아래로 가라앉듯이 자동 분열된 거다. 자동 분류. 그래서 이렇게 다 녹아있는 마그마 바다 상태가 지나가다가 영원히 이렇게 계속 녹아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식을까? 겉에서부터 식을까? 안에서부터 식을까? 아이씨, 당연히 겉에서부터 식죠? 자, 안에서부터 식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델리만주 한 번에 씹어 드세요. 안에가 더 차가울 테니까. 당연히 겉에서부터 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겉에서부터 식으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시 땅을 좀 유식한 말로 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 원시 지각이 두꺼울까 얇을까? 얇아. 아직 야들야들해. 근데 안에는 아직 식었어요? 다 안 식었어요? 아니, 이거 좀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뚫고 나올 수 있겠지. 이게 뭐야? 최초의 화산 분출. 그렇죠? 최초의 화산 분출을 범합니다. 근데 화산 분출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배운 적 없으니까 찍어봐. 알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 연기, 기체. 맞아요. 기체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 수증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몰랐지? 물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야. 화산 분출하면 수증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H2O가. 그러면 수증기가 나오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최초의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구름이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최초에 비가 내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예쁘게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딘가는 울룩, 어딘가는 불룩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고이지.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시 바다. 최초의 바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생길까? 이 바다에서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직 이때는 오존층이라는 게 없어요. 방어막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방어해줄 건 뭐밖에 없는 거야? 물밖에 없는 거야. 그 물 안에서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다. 이해돼요? 여기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텍스트로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무슨 상태가 된다 했죠? 엄청 뜨거우니까 마그마 바다 상태가 된다 했었죠. 마그마 바다 1번. 그래서 무거운 건 뭐 철질, Fe 이런 철 같은 거는 또 추가로 니켈 이런 거는 중심 핵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 가벼운 거 뭐 규산염지, 규소는 Si, 산소는 O 이런 것들은 어디로 올라간다? 바깥으로 올라와서 지각이나 멘틀을 형성한다. 엄밀히 말하면 멘틀이죠. 아직 지각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멘틀을 형성했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식어요? 안에서? 밖에서? 밖에서부터 식으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얇으니까 어떻게 돼요? 뚫고 나오는 최초의 화산.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수증기. 그래서 뭘 만들어요? 구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내려요? 최초의 비가 내리고. 걔네들이 어딘가는 고일 거잖아요. 그게 고이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바다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다. 이거를 잡고서 위 글을 읽어보면 위에서 미행성체 충돌로 발생한 열에 의해서 마그마 바다 생성되죠. 그래서 무거운 철과 같은 거는 가라앉아 핵, 가벼운 규산염 물질은 멘틀. 됐죠? 여기서 참고하시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뭐가 먼저 만들어져요? 지각이 먼저. 그 다음에 그걸 뚫고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진 거다.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멘트를 하고서 중간고사 범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안한데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 내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에 이거를 그냥 구멍 뚫어놓고 문제를 내더라고. 저랑 약속할게요. 내가 딱 이것만 낼게요. 왼쪽 그래프 보세요. 뭐래요? 네, 지구가 어떤 걸로 제일 많이 구성되어 있느냐 보는데 1위가 뭐예요? 철. 2위가 뭐예요? 산소. 3위가 뭐예요? 규소. 자, 금은 동까지만 낼게요. 머리 여유 되시는 분은 4위까지 외우긴 외우는데 저는 안 낼게. 숫자 조작 안 할게. 숫자 안 외워도 되고 그냥 이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정도만 알자. 네, 약속할게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은 지구가 아니라 뭐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많은 거는, 야, 신기하죠?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산소래요. 2위가 탄소, 3위가 수소, 금은동까지만 외우고 머리 여유 되시면 4위는 질소.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걸 왜 갑자기 외우냐?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거 뭐라 그랬죠? 산소,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수소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 다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졌죠? 별의 중심에서. 흐해, 해코 하면서 막 만들어졌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별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그 원소들은 사실은 그 근원을 쭉 따라가 보면 어디서 온 거예요? 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린 별의 자식이다. 우리는 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우리는 초신성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뽕맛을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신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뽕을 갖고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이렇게 되면은 끝이고, 복습 잘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빈칸이랑 또 OX 퀴즈랑 이런 거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끊어주세요. 바이바이.